집사님, 제발 믿어주세요. 그 교회는 신의 집이 아니에요. 저는 그곳에서 23명이 죽는 걸 봤어요. 아니, 죽임을 당하는 걸 봤다고요.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보여주신 증거들을 보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300억 원, 가짜 천국자석 보증서, 그리고 세뇌용 테이프까지.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갑자기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겠다고 하시는 어르신 계시나요? 혹시 기도 테이프를 들으면서 밤에 이상한 꿈을 꾸신다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할머니의 목숨을 건 3년간의 투쟁, 그 끔찍한 진실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매일 밤 여러분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미자 할머니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신 분이죠.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벌써 3년이 흘렸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이른 아침 거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머리를 빗으며 생각에 잠겨 계시네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실수하면 안 돼.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결의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3년 전 남편 박승호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미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반쪽이 사라지자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때 옆집 정씨 아주머니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미자 언니,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참사랑이빛교회. 그곳은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따뜻함을 미자 할머니는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이영애 집사님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죠.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정말 환영합니다, 자매님. 그 순간 미자 할머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였거든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매달 받는 연금 200만 원 중 절반인 100만 원을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아깝지 않아. 이렇게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서서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회색 옷을 입은 낯선 남자를 보았어요. 수척한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그 남자가 미자 할머니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당장 도망치세요. 여긴 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첫 번째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집사님, 윤 집사님, 오 집사님 모두 이사 갔다. 교회를 옮겼다는 말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더 무서운 건 김미숙 씨의 죽음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을 때 미자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미숙 씨는 미자 할머니가 직접 목격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이영애 집사가 전 재산을 바치라고 협박했던 그 김미숙 씨 말이에요. 참사랑 이빛교회 신도로 사망 직전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확인돼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미자 할머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경찰도 믿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딸 수진이마저 미자 할머니를 의심했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회색 옷의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진 씨였어요. 미자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의 가족이었죠. 3년 전 아내를 그 교회 때문에 잃고 승려가 되어 복수를 다짐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박미자 씨, 저와 함께 그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진 씨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비밀 장부,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의 명단, 자살한 사람이 13명, 실종된 사람 32명, 모두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친 뒤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미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표정,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야 했어요. 미안해 영희야, 나 정말 잘못했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진짜 눈물처럼 보이도록 뺨을 꼬집기도 했죠. 오늘 미자 할머니는 참사랑 이빗교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이에요. 손에는 전 재산 포기 각서와 통장을 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회개한 신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비밀을 밝혀낼 내부 스파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미자 할머니는 무사히 잠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마탐밭. 미자 할머니는 참사랑 이빗교회 앞에서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진정해, 미자야. 지금부터는 연기를 해야 해. 손에 든 전 재산 포기, 각서를 꽉 잡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영애 집사님이 나타났어요. 마치 미자 할머니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머나, 이게 누구야? 박미자 집사님, 아니세요? 이영애 집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연습했던 대로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집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집사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영애 집사가 당황한 척하며 미자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탐욕의 빛이 번뜩였어요. 딸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보고 정신병원에 나가라면서 이제 저랑은 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미자 할머니는 미리 준비한 거짓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이영애 집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교회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어머, 박 집사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나 보네요. 이영애 집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습니다. 마치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가진 거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미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 재산 포기 각서와 통장을 내밀었어요. 제 적금 5천만 원,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3천만 원까지 전부 다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이영애 집사가 눈을 번뜩이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자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돈밖에 모르는 악마라는 것을요.
목사님께 제가 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세요. 목사실로 안내된 미자 할머니는 박성환 목사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시 마귀의 꾀에 넘어가 감히 교회를 의심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성환 목사가 위험 있는 척 표정을 지으며 미자 할머니를 내려다봤어요. 박미자 집사,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요. 제 전 재산을 모두 바치고 주님 곁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미자 할머니가 통장을 바닥에 내려놓자 박성환 목사와 이영애 집사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을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목사가 미자 할머니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받아주겠소. 허나 앞으로 2번 다시 교회를 의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자 할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계속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의 비밀을 다 파헤쳐 주겠어. 그날부터 미자 할머니는 교회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VIP 신도 대접을 받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감시였죠. 박 집사님, 오늘은 제가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젊은 여자 집사가 미자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박 집사님은 특별히 잘 모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교회 곳곳을 둘러보며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자 할머니는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목사실 뒤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계속 컴퓨터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항상 잠겨 있었고 아무도 그 방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이영애 집사와 몇몇 간부들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2시간쯤 있다가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듯한 표정들이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새로운 신도들에게 주는 환영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씩을 나눠주며 집에서 혼자 들어보시라고 했어요. 미자 할머니도 그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들어보니 목사의 목소리로 기도문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중간중간에 다른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저축한 돈도 모두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짜깁기에서 만든 것 같아서 그때 미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테이프가 아니라 세뇌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가면서 미자 할머니는 이진 씨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진 씨인가요?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여보세요. 이진 씨인가요?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자 씨, 무슨 일이세요? 지금 안전한 곳에서 통화하시는 거죠? 이진 씨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네, 집에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이상한 테이프를 받았는데 이게 보통 테이프가 아니에요. 미자 할머니는 손에 든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테이프인가요? 겉으로는 기도문 테이프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짜깁기 되어 있어요.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저축한 돈도 모두 이런 식으로요. 예진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뇌용 테이프군요. 제 아내도
비슷한 걸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목요일마다 이영의 집사와 간부들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목사실 뒤에 항상 잠긴 방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컴퓨터 소리가 나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직적일 수 있겠네요. 이진 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내일 다시 교회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조심하세요, 박미자 씨.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 할머니는 다시 테이프를 들어봤습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는 분명히 김미숙 씨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걸 바칩니다. 미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미숙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미숙 씨,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다음 날 아침, 미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어머, 박 집사님.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젊은 여자 집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더 필요해서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어요. 미자 할머니는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럼 혼자 기도하시고 계세요. 집사가 떠나자 미자 할머니는 조용히 교회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실 뒤편의 그 잠긴 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정말로 컴퓨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소리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까지요. 새벽 6시에 누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지? 미자 할머니는 문틈으로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틈이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미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덩치 큰 남자 집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길을 잘못 든 것 같네요.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여기는 사무실 구역이라서 일반 교인들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남자 집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 죄송해요. 몰랐네요. 미자 할머니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 남자 집사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 미자 할머니는 이영애 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사님, 혹시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없을까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이영애 집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정말요? 그럼 목요일 저녁에 오세요. 특별한 모임이 있는데 박 집사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어떤 모임인가요? 새로운 교인들을 위한 상담 모임이에요. 박 집사님처럼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의 경험담이 필요하거든요. 미자 할머니는 속으로 흥분했어요. 드디어 그 목요일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네, 꼭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님, 혹시 다른 교인들과 교회 내부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마세요. 아직 마음이 약한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영애 집사가 미자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소나기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미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목요일 모임. 그게 바로 그들의 비밀 회의구나. 집에 돌아온 미자 할머니는 이진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진 씨, 목요일에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정말요? 그건 대단한 기회네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요. 제가 사무실 구역을 둘러보는 걸 봤는데 뭔가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이진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목요일까지 며칠 더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정보도 더 수집해 보겠어요. 그날 밤 미자 할머니는 테이프를 다시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너런 정했어. 너런 정했어. 과연 목요일 모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잠긴 방 안에는 정말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목요일이 다가올수록 미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며 이진 씨와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어요. 이진 씨, 오늘 밤이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박미자 씨. 혹시 위험해지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미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김미숙 씨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야 해. 저녁 7시 미자 할머니는 참사랑 예비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대부분의 일반 교인들은 집에 가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 오셨군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영애 집사가 미자 할머니를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마치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실에는 둥글게 배치된 의자들이 있었고 벽면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벽에는 천국 좌석 보증 프로그램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국 좌석 보증 프로그램이 뭐예요? 미자 할머니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건 우리 교회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곧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영애 집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어요. 곧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는데 모두 힘든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박성환 목사가 나타나자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은 모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실 분들입니다. 목사가 말하자 벽면의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과 함께 천국 미리 보기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화면에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펜션들과 고급스러운 시설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바로 천국 좌석 보증서가 있어야 해요. 이영애 집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보증서에 서명하시면 제주도에 있는 우리 천국 마을에서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의료비, 생활비,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미자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보며 꼼꼼히 읽어봤어요. 겉으로는 좋은 조건들이 많이 적혀 있었지만 맨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의 모든 재산은 참사랑 이비교회로 자동 이양됨. 미자 할머니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작은 글씨는 무슨 뜻인가요? 미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건 법적 절차상 필요한 내용이에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잖아요. 이영애 집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을 미자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하면 언제 그 천국 마을로 갈 수 있나요? 곧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죠. 며칠 동안 특별한 기도원에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미자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기도원에서
정화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서명하고 싶어요. 언제 할 수 있나요? 미자 할머니가 연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미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절차가 간단해요. 다음 주면 바로 가능합니다. 박성환 목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지하실을 나오면서 미자 할머니는 벽에 붙어있는 또 다른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하늘 가족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여러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 김미숙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별표가 그어져 있었어요. 별표가 무슨 뜻일까? 미자 할머니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눈에 띄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 할머니는 이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진 씨,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봤어요. 천국좌석 보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전 재산을 빼앗는 사기예요. 역시 그랬군요. 제 아내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하실에 하늘 가족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김미숙 씨 이름도 있었어요. 옆에 별표가 그어져 있더라고요. 이진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별표. 그건 아마도 이미 죽은 사람들을 표시하는 것 같네요. 미자 할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과연 그 명단에는 몇 명이나 별표가 그어져 있을까요? 이제 미자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마들의 서굴이라는 것을요. 그 다음 날부터 미자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모임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하늘 가족 명단의 별표. 정말로 죽은 사람들을 표시하는 걸까?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교인들이 모두 떠난 후 미자 할머니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지하실 쪽을 다시 살펴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하늘 가족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총 5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23명에게 별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2명에게는 물음표가 적혀 있었어요. 미자 할머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진 씨가 말했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23명의 자살자와 32명의 실종자.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럼 저 물음표는 뭘까? 아직 죽지 않았지만 곧 죽을 예정인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 할머니는 다른 교인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순자 할머니였어요. 미자 언니, 안녕하세요. 아, 순자 언니, 안녕하세요. 최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언니,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사실은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자꾸 이상한 꿈을 꾸거든요. 무슨 꿈이요? 최순자 할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회에서 준 그 테이프 있잖아요. 들으면서 자는데 꿈에서 자꾸 누가 모든 걸 내놓으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미자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그 테이프에는 세뇌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 그 테이프 안 들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안 들으면 이영애 집사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최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자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미자 할머니는 이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진 씨, 더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들이 세뇌용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뇌용 테이프요? 네.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기도 테이프에 최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나면 꿈에서까지 모든 걸 내놔라는 소리가 들린대요. 예진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테이프를 듣기 시작한 후부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에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완전히 체계적인 세뇌 시스템이에요. 그럼 우리도 계획을 바꿔야겠네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이틀 후 미자 할머니는 청소 봉사를 자원했습니다. 이영애 집사가 의외로 쉽게 허락해줬어요. 박 집사님 같은 분이 봉사해 주시면 정말 고맙죠. 오후 3시 교회가 조용해진 시간에 미자 할머니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사실 주변을 청소하며 그 잠긴 방 근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여러 대의 컴퓨터와 모니터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여러 나라의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해외 계좌들을 표시한 걸까?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와서 미자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누구세요? 저는 청소봉사 나온 박미자 집사예요. 남자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는 청소하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서둘러 다른 곳으로 가면서도 그 남자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영애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박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혹시 청소하면서 이상한 건 못 보셨죠? 이상한 것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이영애 집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미자 할머니는 들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미자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거실을 둘러보니 소파 쿠션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서랍도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미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벌써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분명했어요. 급히 이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진 씨, 큰일이에요. 저 들킨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뒤진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를 의심하는 눈치예요. 이진 씨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그럼 당분간 교회에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아니에요. 지금 그만두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박미자 씨. 이진 씨, 내일 밤에 만나요. 마지막 작전을 세워야 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자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다음 날 새벽 미자 할머니는 이진 씨와 비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박미자 씨, 정말 위험해 보여요.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진 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긴급 상황을 연출할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돈을 모두 잃었다고 하면서 당장 천국 좌석 보증서에 서명하고 싶다고 할게요. 이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들이 방심할 틈에
지하실로 가서 증거를 찾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소업체 직원으로 변장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진 씨가 가방에서 청소업체 유니폼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미 준비하고 계셨군요. 3년 동안 준비해온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날 밤 미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검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김미숙 씨, 조금만 기다려요. 다음 날 아침 6시 미자 할머니는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을 구겨 입은 채 교회로 향했습니다. 연기를 위해 눈두덩이를 빨갛게 만들기도 했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영애 집사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박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집에 숨겨둔 돈을 모두 가져갔어요. 미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정말이에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가능성이 낮대요.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통장에 돈만 있어요. 이영의 집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럼 지금 당장 천국좌석 보증서에 서명하시는 게 좋겠어요. 더 늦기 전에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미자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영의 집사가 급히 목사실로 들어갔고 미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박성환 목사가 나타났어요. 박미자 집사,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셨군요. 목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만이 제 희망이에요.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명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 뒤편에서 청소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진 씨가 청소업체 직원으로 변장하고 온 것이었어요. 청소업체에서 나왔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남자 집사가 이진 씨를 안내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박 집사님, 서류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조용히 진행하죠. 이영애 집사가 미자 할머니를 지하실로 안내했어요. 지하실에 내려가니 저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여러 개의 파일 캐비닛이 있었고 또 다른 벽에는 컴퓨터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영애 집사가 서류를 내밀었지만 미자 할머니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여러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스위스 은행 계좌였어요. 잠깐만요. 저기 뭐예요? 미자 할머니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영애 집사가 당황하며 모니터를 끄려고 했지만 늦었어요. 미자 할머니는 이미 충격적인 숫자를 봐버렸거든요. 계좌 잔액 147, 832, 590, CHF 스위스 프랑, 한화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박 집사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서 서명해 주세요. 이영애 집사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그때 위층에서 청소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 씨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너무 긴장돼서 빨리 다녀오세요. 미자 할머니는 지하실을 벗어나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던 이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진 씨가 작은 카메라를 보여주며 엄지손가락을 올렸어요.
목사실과 회계실의 비밀 자료들을 모두 촬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하실로 돌아갔어요. 집사님, 서명할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박 집사님도 천국 가족이 되셨네요. 이영애 집사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자 할머니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해. 곧 너희들의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날 거야. 서명을 마치고 교회를 나오면서 미자 할머니는 이진 씨와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미자 할머니는 집에서 이진 씨와 촬영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이진 씨, 정말 대단해요. 이 자료들이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미자 씨. 스위스 계좌 거래 내역, 가짜 계약서 원본, 그리고 새 내용 테이프 제작 과정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진 씨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너무 쉽게 증거를 얻은 것 같지 않아요? 미자 할머니가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때 미자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영애 집사였어요. 받아보세요. 자연스럽게요. 이진 씨가 속삭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자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급히 교회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이영애 집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서명하신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요. 다시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하네요. 미자 할머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들킨 게 분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진 씨가 말했습니다. 박미자 씨, 가시면 안 됩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안 가면 더 의심받을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그럼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위험하면 즉시 연락 주세요. 미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교회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 승용차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다. 평소에 없던 차들이네. 미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집사님, 오셨군요. 이영애 집사가 나타났지만 그 뒤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어머,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 교회 보안 담당자들이에요. 요즘 도둑이 많이 들어서요. 이영애 집사의 설명이 억지스러웠습니다. 그럼 서류 문제는 뭔가요? 지하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미자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거든요. 여기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하실까지 갈 필요는 아니에요. 중요한 서류들이 지하실에 있었어요. 이영애 집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박미자 씨,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박성환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미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뭔가요? 청소부로 변장한 분이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 CCTV에 모든 게 다 찍혔거든요. 박성환 목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박 집사님, 정말 훌륭한 연기였어요. 전 재산을 잃었다고, 도둑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참 잘하시네요. 미자 할머니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당신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온 거예요. 정체요? 우리가 무슨 나쁜 사람들이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영의 집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김미숙 씨를 죽였어요.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요. 증거가 있나요? 박성환 목사가 태연하게 물었어요. 있어요. 스위스 계좌 내역, 가짜 계약서, 세뇌용 테이프까지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그 증거들 말이에요. 박성환 목사가 손짓을 하자 한 남자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요. 화면에는 미자 할머니와 이진 씨가 촬영한 모든 파일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 삭제했어요. 백업 파일까지 모두요. 미자 할머니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박 집사님, 우리를 너무 얕봤군요. 3년 전부터 이진이라는 자가 우리 주변을 기웃거리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맞아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당신들이 증거를 모으도록 일부러 허용한 거죠. 이영의 집사가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간단해요. 우리를 조사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당신들을 이용해서 모든 위험 요소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자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교활했던 것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걱정 마세요. 고통스럽지 않게 해드릴게요. 다른 분들처럼요. 박성환 목사의 말에 미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지? 이영의 집사가 당황하며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어요. 박성환 목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예진 씨가 신고했나 봐요. 미자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박성환 목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미자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과연 경찰이 미자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진 씨는 무사할까요?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박성환 목사와 이영애 집사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요. 우리한테는 아무런 증거가 없거든요. 박성환 목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님도 곧 자발적으로 천국으로 가시게 될 테니까요. 그때 교회 문이 벌컥 열리면서 김민수 형사가 여러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모두 그 자리에 서세요.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미자 할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사님, 여기 있어요. 김민수 형사가 미자 할머니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어요. 박미자 씨, 무사하신가요? 네, 다행이요. 그런데 이진 씨는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진 씨가 저희에게 신고했어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박성환 목사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형사님,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나요?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요. 박성환 목사, 당신을 사기, 횡령, 그리고 강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민수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우리를 고발할 증거 말이에요. 이영애 집사가 비웃었습니다. 증거요? 김민수 형사가 손짓을 하자 한 경찰관이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요. 이진 씨가 촬영한 모든 자료들을 당신들이 삭제한 건 맞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증거가 없잖아요. 박성환 목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 백업은 생각 못 하셨군요.
김민수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스위스 계좌 내역, 가짜 계약서, 그리고 하늘가족 명단까지 모든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박성환 목사와 이영애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진 씨가 촬영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백업하도록 설정해 두었거든요. 3년 동안 준비한 계획이었으니까요. 미자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진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김민수 형사가 또 다른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박미자 씨가 착용하고 있던 소형 녹음기예요. 방금 전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무슨 녹음기요? 미자 할머니가 놀라며 자신의 옷을 만져봤어요. 이진 씨가 미리 박미자 씨의 옷에 숨겨놓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박성환 목사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죽은 거라고요. 스스로 죽었다고요? 김민수 형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새 내용 테이프로 정신을 조작하고 전 재산을 빼앗은 뒤 절망에 빠뜨린 게 스스로 죽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영애 집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교회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를 돌려줘. 우리 엄마를 돌려달라고. 김미숙 씨의 아들 김철호 씨가 다른 피해 가족들과 함께 교회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사진과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김민수 형사가 박성환 목사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에요. 23명의 자살자와 32명의 실종자 가족들 말이에요. 박성환 목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김민수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미자 할머니가 교회 밖으로 나오자 김철호 씨가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엄마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이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어요. 박미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진 씨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3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참사랑 이빛교회는 오늘로 폐쇄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계좌의 모든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릴 예정이에요. 정말인가요? 김철호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약 3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유족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미자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정의가 바로 섰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이 미자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떻게 아물게 할 것인가가 남은 과제였죠. 6개월이 지난 후 미자 할머니는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성환 목사와 이영애 집사의 최종 판결이 나는 날이었어요. 피고인 박성환은 사기,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이영희는 사기, 공모,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미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선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김철호 씨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엄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철우야, 이제 앞만 보고 살아야 해. 어머니께서도 그걸 원하실 거야.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때 이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어요. 박미자 씨, 오늘부터 새 출발이네요. 맞아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진 씨,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아직 승려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위해서요. 이진 씨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박미자 씨는요? 저는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혼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미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미자 할머니는 작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희망의 빛 상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원봉사자로 도와주는 젊은 여성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이? 오늘만 12건이요. 대부분 종교 관련 사기 피해자들이에요. 미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세상에는 참사랑 이빛교회 같은 곳들이 많았거든요. 알겠어요. 한 분씩 찬찬히 만나봅시다. 첫 번째 상담자는 60대 후반의 할아버지였어요. 아내를 잃고 외로워하다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가 되면 정말 외롭죠. 저도 그 마음 잘 알아요. 미자 할머니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니까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누구보다 잘 도울 수 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미자 할머니는 12명의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 할머니는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엄마가 상담소를 차렸다면서요? 응, 그래. 수진아, 엄마, 그때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어서 정말 미안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딸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저는 몰랐네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미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갈게요. 정말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 보는구나. 네,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 할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승호야, 보고 있지? 우리 미자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진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박미자 씨, 오늘 산사에서 김미숙 씨를 위한 추도식을 올렸어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미숙 씨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미자 할머니는 문자를 읽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숙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천국에서 평안히 쉬세요. 그날 밤, 미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이 아닌 평화로운 꿈을 꾸며 말이에요. 꿈속에서 김미숙 씨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편히 갈 수 있었어요. 미즈 할머니도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미숙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벽이 되어 미즈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상담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미즈 할머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1년이 지난 후 미즈 할머니는 희망의 빛 상담소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미숙 씨와 다른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할머니,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추모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벽에는 55명의 사진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다들. 미자 할머니는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후 3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김철호 씨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철호 씨의 얼굴에는 예전의 분노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철호야, 잘 지내고 있구나. 아이들도 많이 컸네. 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승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깊은 평화가 느껴졌어요. 박미자 씨,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네요. 맞아요. 이제 정말로 모든 분들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모식이 시작되자 미자 할머니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잃은 분들은 모두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이 악용당했지만 그 선함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슬픔보다는 그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겠습니다. 이진 씨가 단상으로 올라와 조용히 연부를 읽었어요.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숙연히 들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시작되자 미자 할머니에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는 최순자 할머니의 손녀 은영이에요. 아, 그래? 순자 언니 얘기를 많이 들었어. 최순자 할머니는 미자 할머니가 도움을 준 분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건강을 되찾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새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순자 언니가 스스로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그날 저녁, 미자 할머니는 딸 수진이의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텔레비전에서 할머니 나오는 거 봤어요. 8살 손자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을 잡은 거 맞아요? 6살 소녀 예은이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할머니 혼자 한 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할머니, 완전 멋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찬사에 미자 할머니는 웃음이 났어요. 민준아, 예은아,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수진이가 어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아, 고마워. 네가 있어서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밤이 깊어가자 미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집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 벽에는 남편 승호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미자 할머니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정의가 바로 섰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맙고 사랑해. 그날 밤 미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김미숙 씨와 다른 분들이 나타나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가 모두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게요. 새벽이 되어 미자 할머니가 눈을 뜨자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유난히 맑게 들렸어요. 오늘도 상담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미자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미자 할머니의 속삭임이 아침 햇살과 함께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지만 그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들이 있다는 것. 그 빛들이 모이면 큰 희망이 된다는 것을 미자 할머니는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